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35살이 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우리 아버지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차갑다는 표현보다는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놀아주고 안아주고 칭찬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시험에서 1등을 해도, 심지어 대학에 합격했을 때조차도 그냥 그래 한마디였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변호하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야, 속으로는 많이 아끼시는데 표현을 못하실 뿐이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청소년기의 갈등,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 그런지 아버지의 무관심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말했는데 아버지는 TV만 보시면서 그런 일로 울고 그러냐, 남자답게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들과 다를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아버지와 대화를 끊다시피 했어요. 필요한 말만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그리고 독립,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을 나왔을 때 솔직히 후련했어요. 더 이상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학교 4년 동안 집에는 정말 가끔씩만 갔어요.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정도? 그마저도 빨리 오라고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였죠.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서 완전히 독립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자.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자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그 감정이 커졌죠. 아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쳐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내도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어색해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시지? 우리를 싫어하시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없었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받았지만 아버지와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등도 굽어서 괜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무뚝뚝하셨어요.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도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표정도 별로 변화가 없으셨죠.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이번 기회에 아버지하고 좀 가까워져라.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랑인데 갑자기 믿으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었고, 무엇보다 혼자서 어머니 간병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아버지와의 어색한 동거. 집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색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면 응 한마디.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드시고 TV도 혼자 보시고 정말 대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면 아버지도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말씀은 안 하시면서도 자연스럽게 동행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며칠째 지내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 계란말이, 심지어 제가 좋아하던 특정 브랜드의 우유까지.
어머니가 입원하신 상황에서 아버지 혼자 사놓으실 이유가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냉장고를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입던 옷들이 제 방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입던 옷, 대학교 때 입던 옷들이 빨래에서 개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이 옷들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작아지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면 바로 간호사를 부르시고 물도 자주 갖다 드리시고 손도 잡아 드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표현을 안 하시지만 어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아버지도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니구나. 그냥 표현을 못 하시는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달랐어요. 저를 볼 때 아버지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고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집 청소를 도와드리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거든요. 방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게 됐는데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거예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사진, 심지어 제 결혼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보내지도 않은 사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 회사 야유회 사진. 도대체 어떻게 구하신 거지? 궁금해서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들켰네. 아버지가 너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가끔 보내드렸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들 캡처해서. 네? 아버지가 제 SNS를 보세요. 매일 봐. 스마트폰 배우신 것도 너 소식 보려고 하신 거야.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신 게 몇 년 전인데 그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신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니.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도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손자 태어났을 때는 아이고 정말 하루 종일 웃고 계시더라. 그럼 왜 표현을 안 하세요?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표현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셨거든. 그제야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도 비슷하셨던 것 같았어요. 거의 말씀이 없으시고 표정도 무뚝뚝하시고 아버지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30년 넘게 노력하고 계셨던 거고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줘서.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아빠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꽉 안아주셨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섭섭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계속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표현을 못해서 너를 많이 서운하게 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미안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그날부터 아버지와 정말 많은 대화를 했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까먹은 것들까지도요.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었는데 혼자 탈 수 있다고 소리치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아빠가 그 애들 집에 찾아가려고 했던 거 알아?
엄마가 말려서 못 갔지만 대학 합격 발표날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엄마랑 둘이서 밤새 축하주를 마셨어.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아니, 변하신 게 아니라 숨겨왔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죠. 전화도 자주 하시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면서도 계속 노력하셨어요. 손자를 보러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는 아이와 놀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저에게는 못해주셨던 모든 사랑을 손자에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시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며 신기해했어요.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손자 이야기 며느리 걱정까지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 3살인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못했던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버지는 이제 감정 표현을 연습하고 계세요. 어색해 하시면서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 생일에 직접 만든 편지를 주셨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신 긴 편지였는데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들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의 자랑이야. 훌륭한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제가 아버지를 차갑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제 아들에게 확실하게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해,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매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못해주셨던 것들을 제가 해주고 또 제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되면 더 잘해주겠죠. 이렇게 가족의 사랑은 세대를 거쳐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후회도 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늦었지만 알 수 있어서, 늦었지만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추억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30년을 허비했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